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되겠습니다. 기업 이름부터 세금 관련된 일을 한다라는 느낌을 딱 주는 기업인데요.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끝까지 제가 파헤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글로벌 텍스프리 처음 소개해드리는 영상인 만큼 기본적인 사업 현황부터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세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세금은 아니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인바운드 여행객에 대한 세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업무를 담당한다는 게 뭐 세금을 걷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품에 대해서 부가세 냈던 것을 외국인들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돌려받은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행객들이 많이 와서 많이 돈을 많이 쓰고 가면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면 동사는 돈을 버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2023년에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현재 중국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관련해서 사후면세점의 환급 한도가 더 올라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명동은 다시금 중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한번 가봤는데 어느샌가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다시 중국, 외국 같은 느낌을 주는 곳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동사는 이점이 있는데 이 부분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텍스프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텍스 리펀드 사업 부분이 메인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3분기만도 1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화장품 사업 부분을 스와니코코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하고 있는데 화장품은 사실 좀 이제 많이 레드오션화 됐잖아요. 특별히 어느 회사가 경쟁력을 가져가기도 쉽지 않고 뭐 중국 화장품 대비 가성비로 좀 팔기도 힘들고 그래서 해당 부문은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IT 부문도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핵심은 이 돈을 벌어다 주는 텍스 리펀드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와서 제품을 사게 되고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 세금을 다 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업 면세지점 가맹점에서 쇼핑을 한 거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할 수 있고 이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가 글로벌 텍스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환급을 대행해주고 환급받는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볼 때 P와 Q를 얘기하잖아요. 봤을 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번에 와서 쓰는 돈이 늘어나고 환급 규모가 늘어날 때 P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는 건 Q가 늘어가는 건데 현재는 두 가지가 다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 리펀드 시장 점유율에서 동사는 이제 50%가 넘는 60%의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내 1위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명동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명동 상권 가맹점 MS에서도 58%를 가져가면서 명동에 오는 외국인들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현황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텍스트리 주가는 그래서 크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이제 코로나 시기였었죠. 코로나. 예. 저도 코로나 저는 아예 폐렴으로까지 걸려서 고생을 좀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입국자 수가 큰 폭으로 좀 줄어들고, 혼란의 시기를 좀 겪다가, 이제 이때 시비 발행 등을 통해가지고 회사는 좀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결국 끝이 났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감기 같은 질병으로 다시금 입국자가 늘고 있는데, 그러면서부터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 그리고 주가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한류 등의 열풍은 이제 좀 장기화되고 이제 안정되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도 동남아 관광객까지도 들어오고 중국인 관광객도 한한령 완화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Q의 증가 계속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까지는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1위지만 다소 적은 수준이었고, 일본, 대만 등등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중국 관광객 증가가 더욱더 증가할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들어오는 전체 관광객 중에서 중국의 관광객은 적어도 30%, 많으면 이제 40%까지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30%대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을 볼 수 있고, 이게 어떤 면에서 좋으냐? 중국인 관광객들의 평균 소비액이 높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는 면세점이 항상 1등이었잖아요. 뭐 화장품도 이때 같이 엄청 잘 나갔었고, 면세점 호텔신라도 그렇고 막 면세점 사업권을 어디에 주느니 마느니 그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많이 변동하고 이랬는데, 사실 이제는 중국인들의 쇼핑 행태가 좀 변했어요. 면세점 가서 막 대량으로 거기서 물건을 사담는 게 아니라 그런 매출은 크게 줄어들었고, 다양하게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점도 가고요, 편의점도 가고, 올리브영도 가고, 일상에서 세세하게 소비를 하는 행태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도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닝쇼크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소소한 곳에서 구입을 하고 해당 그 구매 금액을 이제 환급받을 수 있을 때 수수료로 매출이 나오는 글로벌 텍스 프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과거 중국인 유커는 면세점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유커는 이제 일반 소비,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기업들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면세 한도, 사후 면세 한도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현재 내년에 늘어나는 게 확정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한 번에 받을 때 최소 금액도 3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줄어들면서 더 많은 환급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게 시대 변화에 맞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급 구매당 이제 건별당 금액도 40만 원에서 최대치가 70만 원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7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이렇게 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최소 금액은 더 풀어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쇼핑 행태 변화와 함께 글로벌 텍스 프리에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글로벌 텍스 프리는 텍스 리펀드 국내 1위 사업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도 확인하셨죠? 관광객 증가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사후 면세점 한도 상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처럼 우리나라 관광객 증가를 위한 정책의 수혜, 그리고 유커의 쇼핑 형태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면세점보다는 이런 사후 면세점 수수료 사업이 더 빛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CB의 이제 좀 주가 오버행 이슈, 그리고 화장품 자회사는 계속해서 실적이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이 실적을 갉아먹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어떻게 해소될지까지 좀 체크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글로벌 텍스 프리 관련해서 다뤄주는 첫 시간이었는데, 핵심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정부의 정책, 그리고 관광시장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실적과 성장성이 있을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업 영상 안에서 계속 확인해 보시면서 종목 대응해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업에는 이렇게 금융, 여행 관련 업종뿐 아니라 IT, 2차 전지 관련 전 종목에 대해서 담당 멘토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끈질기게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영상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에 큰 도움이 되는 바탕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